로하, 안녕하세요. 로잡TV 김로입니다. 오늘은 무일푼 창업하기라는 컨텐츠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창업하지 마라 편에서 그 맨 마지막에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창업을 하시겠다면 제가 적어도 초반에 자본을 어떻게 끌어모아야 되는지는 공유 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저의 지난 편을 못 보신 분은 여기 지난 편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창업하지 마라 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는 창업의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아이디어, 세 번째가 인력. 그 중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두 개 있는 게 뭐였을까요? 당연히 1번 돈이 없고 아이디어와 인력이 있었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창업을 계획했을까요? 바로 이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초기에 자본을 끌어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입이에요. So all I need is money from the bank to build a rocket. 차입이란 거는 말 그대로 돈을 빌리는 거죠. 내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걸 써서 은행이나 혹은 정부 부처에 가서 이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장점은 내가 사업이 얼마나 커지든 상관없이 저는 정해진 원금하고 이자만 갚으면 되죠. 단점은 당연히 원금 갚아야 되고 이자가 매달 나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예요. Well, you see, our main concern is how you're going to achieve escape velocity on your growth rate. 보통 이제 창업한다고 준비하는 동생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얘기해요. 형, 저 이거 할 건데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죠. 돈은 어떻게 할래? 이러면 걔네들이 이제 보통 VC 받아야죠. 투자자 좀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창기 기업이 투자 받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되게 이런 일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초창기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좀 어림도없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왜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나는 성공한다는 그런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지만 사실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성장한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도 나오고 지표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이디어만 있어. 그러면 사실상 좀 내가 원하는 돈을 받기 쉽지 않고, 내가 원하는 돈을 받으려면 지분을 많이 내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엄청 유명해, 혹은 아니면 이미 과거에 벤처를 창업해서 대박이 난 경험이 있어.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아무튼 이렇게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바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정부 지원 사업이 엄청 많아요. 2020년만 해도 정부가 벤처 사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사업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두 개만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딱 찝을게요. 주식 딱 픽하듯이. 첫 번째는 예비 창업 패키지고요. 두 번째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나 구글에 K-스타트업을 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시고 제가 말한 예비 창업 패키지와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보통 정부 사업은 이제 1월에 공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보통 한 7, 8월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끝났고요. 내년에 사업이 새로 오픈되니까 그때 맞춰서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제 세 가지의 장점과 한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세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창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 큰 장점인데요. 정부 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한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은 다 이미 경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아이디어밖에 없는 아마추어 같은 저희들이 붙으면 힘들겠죠. 근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마추어들끼리 경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디어만 좋으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두 번째 장점은 아까 차입금하고 투자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차입금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줘야 되죠. 예. 근데 이건 둘 다 없습니다. 다 여러분 거예요. 물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뭐 5천만 원을 받는다. 그럼 5천만 원을 퉁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돈 쓸 때마다 요청을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란 은행에 5천만 원 있으면 내가 거기서 저 돈 쓸게요 해서 받고, 돈 쓸게요 해서 받고, 돈 쓸게요 해서 받는 거예요. 이런 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메리트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여긴 좀 이상하고 여기로 할게요. 네,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1번보다 더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여기서 성공적이라는 건 여러분이 약속한 서비스도 나왔고 거기서 매출까지 발생했어. 근데 보통 매출이 발생하기 쉽지 않아요. 매출까지 발생했어. 근데 그러면 그 다음 뭐 초기 창업, 뭐 도약 이런 걸로 쭈쭈쭈쭈 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주관하는 주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컨텐츠 진흥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몇 명을 선발한 다음에 잘된 사람을 이렇게 쭈쭈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된 사람이 선정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사업을 할 때, 우리 이 사람들 예전에 같이 해봤는데 잘해요 라고 추천해 주는 거죠. 이게 되게 커요. 이게 진짜 큽니다. 그래서 후속 사업으로 넘어갈 때 되게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 대표는 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직원이 있어요. 그럼 직원 급여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대표잖아요. 네, 제가 대표입니다. 아무튼 저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그래서 대표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뭐 그것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면 대표니까 돈 받지 말고 이 돈은 네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빨리 서비스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인정. 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사업계획서죠. 얘의 프로세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가 합격이 되면은 이제 PT 같은 걸 보고, PT에서도 합격을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서류 통과, 면접 뭐 이런 거 취업이랑 똑같아요. 네. 그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K-스타트업에 들어가시면 그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짧게 보여드리는데, 이 양식을 기입하시면 되는데, 이 양식 기입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거예요. 내가 이걸 왜 했는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점이 뭐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고, 이걸로 나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아이템이 기존의 사업자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아이디어 부분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예산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거를 나 혼자 할 건지, 혹은 같이 팀이 있다 그러면은 팀은 누가 있는지, 팀에 대한 소개, 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팀이 없어. 그리고 내가 기술력이 없어. 그러면 이러한 사람을 채용할 거다라는 채용 계획.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 편에서 제가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뭐예요? 이게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화. 이거 자본이죠. 내가 서비스를 만들 때까지 필요한 돈. 그리고 팀, 인력. 이게 여기 다 있습니다. 첫 번째 편만 잘 보시면은 이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스타트업에 들어가시면은 뭐 접수식이랑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2019년 기준,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었죠. 예비 창업 패키지는 첫 번째가 2월인가 공고가 떴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블로그나 이런 데서 다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네, 여기서부터 제가 알고 있는 제 100% 경험, 여러분에게 공유드릴 꿀팁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률이에요. 뭐 100대 1 이런 경쟁률인데 하라 그러면 제가 양아치죠. 네. 그래서 정확한 경쟁률 2019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액. 이 사업이 예비 창업 패키지가 최대 1억인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안 주고요.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보통 얼마를 받는지 이렇게 두 개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4.5 대 1이에요. 4.5 대 1.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총 4번 했거든요. 그러면 확률상으로 따지면 1차, 2차, 3차 안 돼서 그럼 4차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확률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물론 좀 편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그 곳이 경기도도 있고 뭐 컨텐츠진도 있고 되게 여러 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부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취업이랑 똑같잖아요. 개발이 있을 수 있고 뭐 내가 뭐 운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똑같아요. 예. 거기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4.5 대 1 정도 된다. 예. 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액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에 최대 1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1억을 받으면 뭐하지? 막 하면서 계획을 써요. 사실 2019년도에 그러니까 청년, 중장년, 그러니까 청년은 39세 미만, 중장년은 39세 이상 이렇게 두 개 합쳐서 1,700명 정도를 뽑았고 지원 금액이 1,000억 정도 돼요. 그럼 한 사람당 얼마야? 거의 한 5,500만 원? 그쵸? 맞을 거예요. 5,500만 원인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고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이제 사업에 선정되면은 이제 첫날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이제 선정된 사람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얼마 되셨냐? 뭐 그리고 예전에 아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뭐 요즘 뭐 그래서 보통 얼마 주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대답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의 사업이 제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뭔가 만들어. 뭔가 그 인벤토리나 아니면 재고 같은 거에 돈이 많이 들어. 그럴 경우 보통 한 7천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6, 7천 정도?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뭐 제주도인가 어디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7천인가 받았다고 했고 나머지 한 두세 번 더 물어봤는데 약간 비슷한 그런 수준이었고 서비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앱 서비스나 그냥 일반 컨텐츠 서비스나 이런 거는 한 4천에서 4,500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 쓸 때 예산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100이면 100 다 한 1억을 써요. 진짜 다 1억 써. 근데 실제로는 한 4천 나와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만나보면 다들 다 이런 표정이야. 왜요? 그러면 돈이 너무 없어요. 아니 근데 4천만 원도 큰 돈이야. 근데 사람이 이게 기대하는 게 크다 보니까 실망도 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 금액을 아시면은 여러분 예산이나 이런 걸 짜실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죠. 물론 계획서는 그냥 1억 쓰세요. 계획서는 1억 쓰시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킴로 걸 보니까 나는 서비스를 하니까 한 4천 정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비 창업 패키지 말고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해봤기보다는 2명 정도 후배가 요거를 졸업을 했죠. 2017년 한 명 했고 작년 2018년 한 명 했구나. 2019년 안 했고 2명 했는데 얘 가장 큰 장점은 이것도 2가지 정도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얘도 2가지 장점과 이제 1가지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은 이게 각 청년 창업 지원 센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센터가 있고 거기에 입주를 해요. 입주를 하면서 교육을 쭉 받아. 물론 예비 창업 패키지도 도약 패키지도 교육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말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 때,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는 걔는 안 하고 다른 거 패키지를 했는데 그거보다 사관학교가 훨씬 더 강력하더라. 정말 잘 알려주더라. 실제로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 출신이 뭐 토스, 그다음에 뭐 레이니스트 그 뱅크 샐러드, 그다음에 직방 이런 게 청년 창업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창업 초기에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주더라.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 두 번째가 얘야말로 예비 창업 패키지랑 똑같아요. 그 다음 그 정부 지원 사업을 따낼 수 있게 푸시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청년 창업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해서 주주주주.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회사로 치면 뭐 기수 이런 비슷하게 쭉 같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 두 가지가 있고요. 단점은 이건 예비 창업 패키지랑 비교한 단점인데, 얘는 이제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뭐냐면 회사래 나라에서 1억을 만약에 지원을 해줘요. 그럼 30%는 내 돈으로 내야 돼. 네,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비 창업 패키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보통 자기 부담금은 이제 10%의 현금과 20%의 현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 현금은 말 그대로 내가 7천만 원짜리 사업이 됐다 그러면 700만 원은 현금을 내가 돈 넣어놓는 거고, 뭐 자본금 이런 식으로 넣어놓는 거고, 나머지 20% 1,400만 원은 현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표는 급여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 급여를 현물처럼 넣어놓고 이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이 무일푼 창업하기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도 성공적인 창업을 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음 편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창업편을 2개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뭐 이전 회사 생활도 많이 했고 해서 취업편을 2개를 한 번 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취업, 그러니까 면접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입사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 간략하게 이제 공유 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